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의 달인 이재령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이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의 출현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을 볼 건지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이 훈구파와 사림파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고 이 둘의 대립으로 사화라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화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and 마지막 붕당 정치가 어떻게 등장했는지까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 내용에 앞서서 이 한국사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어떤 내용 배울지 미리 확인하고 오시죠. 사림은 성종대김 종직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해 훈구 세력을 비판해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으로 사화가 발생해 살인파가 피해를 입어 김종직의 주의 제문으로 무사와 회비유시 사건으로 감자사와 조광조의 개혁 정치로 기묘사와 원칙과는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난 살인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에서 세력을 확대해 선적대 중앙으로 진출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지. 하지만 이 조정한 문제로 살인이 동인과 성인으로 분화되고 붕당 정치가 시작된 거야. 자, 여러분들 노래 잘 듣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이 훈구파와 사림파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고려 말에 신지 4대부가 둘로 분열됐었죠. 하나는 뭡니까? 그렇죠. 야, 이 고려 망할 대로 망했으니까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해야 된다는 급한 애들, 급진파 신진 4대부가 만들어졌고요. and 야, 우리 고려 사람이니까 이 고려 안에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온건파 신진 4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급진파 신진 4대부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습니까? 맞아요. 나 고려 싫어. 도전할 거야. 뭘 도전? 이 조선을 도전할 거야. 정면적으로, 정면 돌파해서 도전할 거야. 누구야? 정도전입니다. 조선의 설계자. 됐죠?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할 때 도전은 총 3번 나옵니다. 철기 시대에 발견된 중국의 화폐였던 명도전, 그리고 이 시기에 등장한 정도전,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도전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본격적인 도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고려 싫으니까 총으로 쏠 거야. 부실 거야. 조선 만들 거야. 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피님? 그렇죠. 조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 두 명이 대표적인 급진파 신진 4대부고요. 온건파 신진 4대부들. 야, 정도전 조준? 야, 니네 고려 사람 맞니? 이 새끼들 이거 양아치 아니야? 이 새끼들 누구예요? 바로 이색이라는 사람과 and 이 몸이 죽고 죽어. 즉 정몽주. 유명하죠. 이렇게 분열된 게 지금 이어져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훈구파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지배 세력이 되는 거고요. 사림파는 조선 후기의 지배 세력이 될 겁니다. 지금 시기는 어디? 조선 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훈구파가 급진파 신진 4대부를 이어받아서 언제 완성이 되냐면 바로 세조의 집권을 도운 공신, 즉 세조가 이 조카였던 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인데요. 그때 공을 세운 이 공신들이 훈구파가 됐다. 오케이? and 이 살인파 같은 경우는 이 지방에 박혀서 정몽주의 제자들로 이 학문 연구에 힘썼던 바로 이런 애들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온건파 4대부 계승, 즉 정몽주의 제자들이구나. 그러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경제력, 조선 정기 지배 세력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경제력은 셌겠습니까? 약했겠습니까? 돈 많았겠죠. 이때 돈은 뭐야? 곧 땅입니다. 즉 대지주가 많았고 사림 세력은 향촌에 있었기 때문에 중소지주 출신이었다. 그리고 정치 이념, 이것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나라 만들었다며.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나라를 부유하고 병사를 강하게 하는 부국 강병을 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종 때 뭐 무기 같은 거 만들어지잖아요. 막 신기전 이런 것들 만들어지고 중앙 집권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국 모든 군현의 수령, 즉 사도를 다 파견했던 거 아닙니까?
반면 살림 세력 같은 경우는 왕도 정치예요. 이 왕도 정치라는 왕은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이 왕권이 세지는 것을 약간 좀 견제하는 듯한 느낌. 저만 됩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향촌자치. 야, 중앙집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향촌에서 알아서 통치하게끔 냅둬라. 서로 사상이 다르다. 그리고 이들의 사상, 조선은 성리학 국가죠. 그래서 이들은 성리학 국가지만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인정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 뭐 도교 이런 것도 성리학 국가지만 뭐 받아들여주겠다. 어느 정도 이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디님, 그 이상형 있죠? 그죠?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야. 뭡니까? 당황하지 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막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이런 스타일, 이 티키타카 하는 스타일이거든. 자, 이상형 있어요. 근데 제가 피디님 오늘부터 이상형 반대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즉 종교가 바뀐 거 아니야. 불교 국가에서 성리학 국가로. 근데 이 사람들의 사상은 이게 서서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좀 인정해줬다. 앤드 살림 세력은 성리학 이외? 그딴 거 없어. 성리학이 짱이야 라고 했던 세력이 바로 살림 세력입니다. 서로 사상이 다르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다툼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이 살림 세력이 지방에 그냥 짱 박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성종 때 살림들이 중앙으로 진출해요. 왜? 성종 때 이 훈구파가 너무 거대해졌거든. 아, 얘 좀 견제할 세력이 필요한데 해서 이 살림 세력을 어디에 등용을 시키냐면 바로 3사에 등용을 합니다. 이 3사가 뭐였습니까?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즉 언론기관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이 맞짱을 뜨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사화라는 겁니다. 자, 사화를 볼게요. 왜 이름이 사화라면 살림이 화를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훈구파와 살림파가 서로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다? 훈구파가 이겼다라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 사화는 왜 발생하냐? 이 살림파 애들이 막 이 정계에 진출하고 막 훈구파의 비리를 막 고발하고 하니까 몰아내고 싶은 거야. 근데 건덕지가 없네. 근데 이 살림 중에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대요. 이건 뭐냐면 의제라는 사람을 이 조문한다라는 뜻입니다. 의제는 중국 사람인데 이 의제가 항우 삼촌이었던 항우한테 이 죽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 오보랩 때는 조선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이 단종을 몰아내고 즉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던 세조랑 오버랩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훈구파가 말해요. 전하, 지금 이 살림애들이 이 조의제문을 통해서 지금 세조 대왕을 비유해서 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열받아 안 열받아? 열받겠죠. 근데 그 당시의 왕이 그 유명한 연산군이에요. 연산군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세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지금 욕되게 하고 있다고? 무오라 해가지고 무오사는 아니고 무오년에 일어났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화는 패비윤씨 사건입니다. 이 패비윤씨는 연산군의 엄마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 사극이나 뭐 여러 이 매체에서 연산군이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되자 다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 연산군 각본, 연산군 주연에 이 계획됐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죽임을 당했어. 그러면 엄마의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엄마의 원수를 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엄마의 원수를 갚자 해서 갑자사화는 아니고요. 갑자년에 발생을 했다. 이 연산군이 지금 두 차례 사화를 일으킨 거예요. 굉장히 폭군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 패비윤 씨가 그 성종의 와이프잖아요. 근데 후궁들을 되게 질투했던 거야. 그래서 후궁들, 지금 이제 할머니가 된 후궁들을 연산군 왕대장 불러 모아요. 이 불러 모아가지고 멍석으로 말아. 멍석이 뭔지 알죠? 그 돗자리 같은 거. 이걸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 후궁들의 아들을 될 겁니다. 아들 데리고 가서 야, 음란한 여자다. 때려 죽여라. 해서 자식이 이 어머니를 때려 죽이게 하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정을 했던 왕이 연산군이잖아요. 당연히 쫓겨났으니까 또 연산군으로 머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종 반정이 발생합니다.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 반정이 발생을 하면서 중종이 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아꼈던 살림이 있어요. 이 중종이 아꼈던 살림, 바로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알았어. 자, 요 사람을 굉장히 이뻐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 혈량과를 실시합니다. 혈량과라는 것은 추천을 통해서 지방의 유능한 인재를 이 중앙으로 갖고 오자. 그럼 당연히 조광조 살림이에요. 그러면 누굴 추천하겠습니까? 그렇죠. 살림을 추천할 거 아니야. 그리고 소격서는 도교 행사입니다. 근데 이걸 폐지해요. 왜 폐지했는지 알겠죠? 왜? 살림은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격서 폐지하고요. 이 중종이 연산군 몰아내고 왕된 사건을 중종 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을 세운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짓으로 위훈, 공신 명단에 야, 이거 공 세우지도 않았는데 거짓인데? 딱 보니까 훈구파야. 삭제해버려요. 위훈 삭제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훈구파가 열 받습니까? 안 열 받습니까? 열 받잖아요. 그래서 이 조광조, 이거 죽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죽이지? 하다가 이 꾀를 낸 게 그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서 이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주초위왕이라는 글씨를 쓰는데 이게 주자예요. 됐죠? 이게 주자고, 그리고 이게 초자입니다. 됐습니까? 주초위왕. 즉, 이 합치면 주자와 조자를 합치면 이게 조자가 돼요. 됐죠?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 조자가 되는데 할위, 왕. 즉 조씨가 왕이 된다. 근데 나뭇잎에 꿀 발라서 글씨 쓰면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막 이 글씨가 뽕뽕뽕 튀어나온다. 믿습니까? 이거 실제로 TV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안 되던데. 아무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중종이 가다가 이거 뭐야? 조씨가 왕이 된다고? 야,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이 조광조를 몰아내요. 기묘하죠. 나만 기묘해? 기묘하잖아.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이 기묘사화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중종 이후에 명종 때 외척 간의 대립으로 사화가 또 발생하는데 이 외척은 뭡니까? 왕비들, 즉 이 외가 쪽 친척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 윤임을 이제 대표로 하는 대윤과 그리고 윤원영을 대표로 하는 소윤 세력이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살림애들은 대윤 쪽에 줄을 섰는데 이 소윤이 이긴 거야. 그러면 뭔가 이 외척들끼리 서로 막 모인 거 아니야.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면 막 을사으쌰 하면서 모였을 거 아닙니까? 으쌰으쌰 해서 이 을사사화가 발생을 했구나. 됐죠? 자, 해서 요 4차례 사화로 살림은 큰 피해를 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는 무갑기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순서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또 랩하지 않습니까? I say 무갑, you say 길. 무갑 따라하세요. 저만 볼 줄 압니까? 자, 그래서 4차례 걸친 사화로 이 살림이 큰 피해를 받았지만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다시 성장합니다. 이 서원은 지방의 학교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이 과거 시험 붙였겠죠. 그죠? 그리고 향약은 향촌의 자치 규약이에요. 그래서 요 향약을 통해서 이 지방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결국 선조 때 드디어 이 살림이 훈구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살림과 살림 사이에서 대립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붕당이라고 하는데 이 붕당, 무슨 붕자일 것 같습니까? 법붕자거든요. 무슨 서로 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친구들의 당이에요. 즉 학문적 성향이 비슷한 무리들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야, 우리 정치 한번 잘해보자. 즉 붕당에서 중시하는 것은 공론 그리고 공존이 되는 겁니다. 이 공론이 뭡니까? 공론이 뭐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여론들이 모여가지고 이 정치인들이 야, 좋아, 이거 해볼게 하면 공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론을 형성하는 건 뭡니까? 바로 언론이죠. 그죠? 그러면 이 언론, 이때 당시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관직, 이게 언론기관인 3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조의 짱은 누굽니까? 인사권 담당하는 이조의 짱은 판서예요. 근데 이 전랑은 그렇게 품계도 높지 않는데
3사를 선발할 수 있는 3사 선발권과 그리고 후임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2조 전랑이에요. 근데 은퇴할 때 다음에 이제 2조 전랑하는 사람을 이제 미리 이렇게 찍어놓고 나는 은퇴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전랑의 임명 문제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 이러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동인 같은 경우 이들은요 사상이 달랐어요. 주로 이황의 사상을 따르고 있었고 서인은 이이의 사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척신잔재. 그러니까 척신이 뭡니까? 외척 세력이에요. 아까 을사사화 때 외척 등장했다며. 그러면 이 외척에 대한 애들을 강경하게 처리하자. 이 동인이 약간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서인은 이 기성살인이 많았기 때문에 야 온건하게 처리하자. 요런 배경도 있었고 직접적인 계기는 2조 전랑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 이 동인의 영수였던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동대문 근처 살아서 동인이고요. 심의겸이라는 사람은 진짜예요. 서대문 근처 살아서 이 서인이 됐구나.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보시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랍니다. 지금 무갑기을 요거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훈구 세력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살인 세력을 몰아냈다. 요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무오사가 발생한 거 아니야? 무오라? 오케이. 자, 다음 외척 간의 권력 갈등에 휘말려 이 살인 세력이 피해를 입었다.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을사사화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중종 반정 후 일어난 일이다. 다가요? 김효사가요? 그렇죠. 이 중종 반정, 중종이 요 시기잖아요. 이 둘은 연산군이니까 이것도 맞는 데. 자, 다음 조광조가 혈량가를 실시하고 위운을 삭제하여 반발을 샀다. 이런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으로 김효사화가 발생했으니까 이것도 맞는데요. 자, 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이 폐위된 것을 이유로 훈구 세력과 살림 세력이 제거되었다. 요거는 어디겠습니까? 엄마 연수를 갑자니까 요 시기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 끝난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 명나라가 전령 이국 땅을 요구하자 최영이 유동 정벌을 추진하지 이성계가 이를 반대 위화도에서 군대를 되돌리지 이것이 위화도 회군 그리고 화전법을 실시해 권문세종의 토지를 몰수했어. 세왕족의 창에 반대했던 원건개혁파 제거하고 이성계와 급진개혁파는 조선을 건국 한양으로 천도하지. 이것이 조선의 건국 과정이야.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 통치해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병철폐, 육조 직계제와 헌폐법 실시.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 지편전을 설치, 경연을 활성화, 과학기술 발달. 세조도 왕권 강화하기 위해 육조 직계제 실시, 지편전과 경연 폐지, 성종 체제 완성,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국대전을 완성하지. 조선은 중앙통치기구로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했어. 승정원과 의금부는 원권을 강화하고 사헌부, 사관원, 농문관은 삼사라 불리며 왕권을 견제. 수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한성부, 역사서를 편찬하는 추추관, 최고 교육기관이 성균관.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은 별도의 관찰사를 파견, 모든 9년의 수령을 파견. 집안 양반들로 구성된 유양소는 수령을 보좌, 향리들을 감찰했어. 지방과 중앙의 연락망 영지소도 두었지. 통신제도로 공수제와 역청제 운영하고 조세를 운송하기 위해
체제를 활용했지. 살림은 성종대 김종직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해 문구 세력을 비판해 문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으로 사화가 발생해. 살인파가 피해를 입어 김종직의 주의 제문으로 모사와 회비 유시 사건으로 감자사와 조광조의 개혁 정치로 기묘사와 외쳐가는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난 살인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에서 세력을 확대해. 선적대 중앙으로 진출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지. 하지만 이 조정한 문제로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고 분당 정치가